안녕하십니까. 강남F 전략단임 정두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메디컬과 어떤 스카이 입시를 최종적으로 도와주는 면접 프로그램 심층 면접 캠프를 전체를 총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죠. 그러니까 많으니까 재수를 하고 그러겠죠. 6개 다 탈락한 케이스도 있을 거고요. 본인의 상황보다 더 낮은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이제 써서 소위 말하는 수시 납치 케이스가 돼서 이제 재수학원에 와 있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이런 재수생들 또는 N수생들의 어떤 실패 사례들을 조금 잘 분석을 해보면 현역 학생들도 오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데이터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는 경우가 일단 첫 번째일 거고요. 자기 내신 성적을 일단 제대로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이 참 드뭅니다. 교과 기준인지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 전교과 기준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텐데, 근데 이제 특정 대학 기준으로 알고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원서를 쓰다 보니까 이제 내 내신은 그렇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학생부 관리 상황이나 자기 학생부의 경쟁력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본인의 학생부가 사실은 이렇게 되게 깊이 있고 정교하게 잘 관리된 느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난 학생부에 대해서 강점이 있어 라고 이제 잘못된 이해를 해서 상향 지원하는 케이스들도 꽤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 번의 상담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좀 종합해서 들어봐야 되는데, 강남F 학원에 오시면 이제 전략단임 선생님들은 객관적인 뷰를 좀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본인의 그 수시적 역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잘못된 케이스가 대학에서 발표한 입결 자체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50% 컷, 70% 컷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2등급이면 어느 대학, 어느 과가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입결이라는 게 항상 그 예측을 벗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3개년치 또는 5개년치를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서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특정 시기에 탁 튀었던 어떤 그런 지표들만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한정된 주변의 사례들만 가지고 우리 학교 어떤 선배가 몇 등급인데 어떤 대학 무슨 과 붙었다더라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그 학교에 있는 비슷한 라인대 있는 학생들은 전부 다 자기가 그 대학 그 과는 무조건 붙을 줄 아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대학에서 발표한 입결을 객관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자기 주관이 많이 개입되거나 주변의 어떤 경험이 이제 개입이 돼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될 것 같은 대학을 아니고 그러면 어디를 써야 하는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수시 지원 대응 원칙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본인의 어떤 현재 상황에 맞춰가지고 원서를 써야 되거든요. 수능을 기준으로 먼저 선을 그어보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나의 어떤 수시 지원 전략을 확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잘못된 학습을 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수능을 가지고 정시를 원서를 쓴다고 했을 때는 못하는 과목이 없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모든 과목들이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자기가 수학을 제일 못한다 또는 국어를 제일 못한다 그러면 그 취약 과목에 대한 학습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쪽으로 수능을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과목에 대한 학습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3합6을 맞춰야 되는데 내가 수학은 다소 부족하니까 국영 탐원으로 맞춘다. 근데 내가 영어는 항상 1등급 나왔으니 국어랑 탐구에서 두 개 합쳐서 5등급 정도 뽑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열심히 국어랑 탐구를 공부를 해가지고 2합오를 맞췄는데, 실제 수능에 가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영어가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이 나와서 발목을 잡히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이게 이제 기존에 계속 잘해왔기 때문에 그걸 좀 등한시하고 내가 성적을 높여야 되는 다른 과목에다 집중하다 보니까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죠.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은 결국 표점이나 백분위보다는 이제 등급 자체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을 맞으면 되는 거지 굳이 꼭 1등급을 넘어서는 노력들은 사실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저학력 기준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플랜 B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2합 5, 3합 6 이런 걸 맞출 때 하는 과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때 진짜 피눈물 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진짜 천신만고 끝에 등급 기준을 다 맞춰놨는데 나의 노력에 의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수능에서 항상 있잖아요.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렵게 나왔다랄지 또는 외부적 요인, 시험장에서 빌런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때 이제 플랜 B가 있으면 그 부분은 언제든지 만회하고 그 다음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 학생들의 특징인 것 같은데 조금 넉넉하게 공부하는 걸 굉장히 자기가 손해봤다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학원에 오면 주간학습 점검표라는 걸 작성을 하거든요. 얘가 1교시 무슨 공부를 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표시를 하고, 좀 이쁘게 쓴 학생들은 이제 꼼꼼하게 색깔로도 정리를 해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한눈에 봐도 이렇게 알록달록해 보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특정 과목에 몰빵한 학습을 하는 친구들 보면 이제
아주 우중충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간학습 점검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학생들이 제대로 이제 학습을 하는지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계속해서 감독을 하죠. 플랜 B에 대한 공부가 잘 안 되고 있으면 불러다 잔소리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술 같은 경우 일단 경쟁률 자체가 어마무시하고요. 심하면 수백 대 1까지 되죠.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만 맞췄다고 해서 그 높은 경쟁률 때문에 이게 합격이라고 보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논술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고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우리가 확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를 할 때는 굉장히 잘한다 칭찬을 많이 받던 학생도 육광탈하는 경우 저는 참 많이 봤고요. 그리고 그게 특별하게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또 논술 잘 못한다고 이거 하기 싫다고 막 징징거리고 했던 학생들이 갑자기 덜컥 붙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자랑전하는 경우도 되게 매년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누가 붙고 누가 떨어지는 데에서 예측이 좀 사실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논술을 너무 좀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논술로 가면 되지라고 하는 것들이 실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수능 학습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피하고 싶은 변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 수능 망했을 때에 대한 대비는 어느 정도 될 수 있죠. 근데 그게 최소한의 어떤 응시 기회를 갖는다는 느낌이지 이게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참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 올인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어떤 정시 역량을 길러가면서 논술은 좀 부차적으로 지원해보고 응시를 할지 안 할지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너무 많은 학습 투자를 하게 돼서 수능 학습에 이제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죠. 그러므로 어느 정도 내가 시간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생각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꽤 많아요. 그런 케이스가. 현역일 때는 이제 수능 역량이 이렇게 잘 볼지 몰랐다. 사전에 이게 뭔가 본인의 역량에 대해서 정교하게 평가받는 기회가 적었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재수생인 경우는 불안해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얼마나 무서운지 본인이 이제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수능 역량보다 다소 낮게 써서 끝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를 저는 이제 많이 봐서 학생들한테 이제 본인 선택의 몫으로 좀 던져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학을 쓰면 충분히 붙을 것 같은데 이러면 수시 납치 케이스가 되고 너의 6평, 9평 성적을 보건데 수능 성적은 이거보다 더 잘 나올 거 예상돼 라고 선생님 이제 의견을 이제 제시를 분명히 하게 해주고 저는 이제 면접이 있는 전형들, 그러니까 당락을 우리가 수능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전형들을 중심으로 다소 대학을 낮추더라도 밑에 있는 레벨의 대학에서 면접을 안 가는 방향으로 당락을 조정할 수 있다면 그런 대학들을 소개를 하는 편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그런 대학들은 면접이 없어서 쓰게 되면 붙고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중앙대나 경희대 같은 경우 수능 이후에 면접 있는 전형들이 있었으니까 잘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보다는 중앙대나 경희대를 이제 원서를 쓰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전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는 이제 이런 케이스를 최대한 좀 줄여보고자 수시 판정이라는 거를 좀 진행을 하거든요. 9평이나 수능 끝나고 특히 수능 끝나고죠. 면접이나 논술 같은 걸 원서를 썩어놨을 때 정확한 성적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그 가채점 한 걸 기준으로 대략적인 정시 라인을 빠르게 판단을 해서 가채점 성적이 본인이 지금 수시 원서를 써놓은 거 그래서 1차가 붙어서 면접이나 논술을 진행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끝나고 바로 학생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후에 면접이나 논술을 시험을 보러 가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판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수능 직후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 진행이 되는 이제 수시 판정 같은 겁니다. 9평에서도 이제 비슷한 걸 진행을 하는데 9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가채점이 나온 상태에서 수시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거든요. 원서 접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9평 성적으로 예측이 되는 정시 지원 라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라인을 높여야 돼, 낮춰야 돼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판단하는 역할들도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의 학원에 오시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시 납치 리스크를 좀 줄여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편협된 해석일 수 있다라는 것도 학생들이 이제 원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
땡땡대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너무 안 뽑아.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연세대 활동 우수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높은 등급을 많이 받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붙어요. 따라서 평균적 내신 등급이 좋을 리가 없는 학교들, 뭐 전사고나 뭐 특목고 이런 기준에서는 연세대 활동 우수형 전형은 우리 학교를 정말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이제 가지고 계속해서 원서를 안 쓰다 보면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면 이게 몇 년 지나다 보면은 이제 잘못되고 왜곡된 정보로 변질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심층 면접 캠프 같은 거를 전체를 총괄하다 보니까 전국 단위로 비교가 되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관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학교의 내신 등급에 따른 입결 자료는 대단히 중요한 참고 자료는 될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정시 같은 경우에는 뭐 진학사 모의 지원 많이 하니까 대략적으로 실시간에 흘러가면서 내가 모의 지원하는 학생들의 어떤 표본 중에 내가 몇 등인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바로바로 이제 나의 어떤 전략을 수정할 수 있을 텐데, 수시는 그냥 1년에 원서 딱 넣고 거기서 나온 결과 딱 받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안 되는 거였구나, 아니면 나는 점수를 남는데 지원했구나, 이게 사후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금 지원 상대들이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지금 확인하지 못하고 전년도 입결만 가지고 판단을 이제 많이들 하죠. 근데 입결이라고 하는 게 항상 데이터가 퉁퉁 튀기도 하잖아요. 특히나 그 대학에서 발표하는 50% 컷, 70% 컷이라는 것도 이게 평균 입결이 아니고 그냥 70% 위치하고 있는 학생 또는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지표들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모집 인원이 굉장히 적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든지 수치가 왜곡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등에서 5등까지는 다 1등급 이내였는데 6명 모집하는데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간 애가 뭐 3등급 후반이었다. 그러면 입결 지표가 뚝 떨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특정 한 해의 어떤 입결 지표만 봐서는 안 될 수 있어요. 데이터가 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 정시보단 수시에서 아주 다양한 사례로 확인 가능하거든요. 전년도 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면 왜곡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도 전반적인 데이터를 놓고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모르면 이런 거를 좀 전문적으로 아는 분한테 조언을 구해도 좋죠. 저희 학원에 있는 전략단 선생님들은 여러 번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와서 상담을 하고 하면 좀 더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대입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데이터의 해석 싸움이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 같은 경우는 일단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원서를 쓰는 시점에서는 거의 다 끝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신 등급을 바꿀 수도 없고 학생부의 기록을 이제 수정할 수도 없는 단계가 돼서 원서를 쓰는 거라서, 이때부터는 이제 데이터의 해석이란 결과에 대한 예측 싸움이고요. 이런 어떤 데이터를 해석을 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강점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IF 학원은 이제 다른 재종 학원하고는 좀 다르게 전략담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전략담임 학생들의 학습과 입시를 전체를 책임지고 옆에서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같이 띄워주는 런닝메이트로서 전략담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저희 학원의 굉장히 특색이고요. 행정적인 업무나 출결 체크만 하는 다른 학원들의 담임하고는 하시는 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 하나 조금 다른 일은 이제 수능 이제 전후로 해서 심층 면접 캠프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을 준비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일단 메디컬 MMI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대, 연고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 오시면 재수 공부뿐만 아니라 면접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의대나 또는 스카이 같은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투스나 강남IF 학원 입교 맡겨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